태조는 1차 왕자의 남에 정두전파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는데요. 하지만 막상 조사해보니 그게 안 나왔는지 얼마 안 있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나자 갑자기 태조에게 부탁 하나를 하는데요.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조사일을 동북면으로 보내주시게. 자신을 박대하던 아버지의 몇 안 되는 부탁. 태종으로서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게다가 어차피 조사인은 동북면에 연고지도 없고 이전에 조사했을 때 별것도 안 나왔으니 동북면에 보낸다고 문제가 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동북면에 도착한 조사인은 갑자기 일대의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1만에 달하는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대체 조사이에게 어떤 힘이 있었길래 이런 게 가능했던 걸까요? 명분이 그럴듯했을까요? 조사이가 반란을 일으킨 명분은 신덕왕후의 복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덕왕후는 개경 사람이라 동북면에 연고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덕왕후의 관련자 중에 동북면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태조 이성계요. 동북면은 태조가 자고 나란 태조의 텃밭입니다. 그러니 동북면 사람들은 태조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랐는데요. 그런데 이 조사이를 동북면에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태조죠. 이를 증명하듯 군대가 어느 정도 갖춰지자 태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각 태조는 임진강가에서 중국 사신을 맞이해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마친 태조는 갑자기 여기까지 나온 김에 동북면에나 다녀오자꾸나 라며 동북면으로 향하는데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태종은 태조에게 사람을 보내 그만 궁궐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태조는 굴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갑니다. 게다가 태종은 반란군에도 사람을 보내 당장 해산하라고 명령했는데 반란군은 태종이 보낸 사람을 죽여버리는데요. 그렇게 결국 태조가 조사이에게 합류하자 태종은 직접 군을 이끌고 동북면으로 출병합니다. 비로소 태조와 태종의 전면전이 벌어질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전투는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반란군의 포로로 잡힌 관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관군이 4만 명이나 왔는데 대체 어떻게 당해내려 합니까? 라고 하자 밤사이 이 말이 퍼지면서 반란군은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 둘씩 도망병이 속출하더니 그중 한 명이 실수로 불을 지르자 놀란 반란군은 적이 쳐들어온 줄 알고 너나 할 것 없이 도망쳐버렸는데요. 애초에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자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섣불리 군사를 움직이려던 태조는 세계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마침내 화해한 부자.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나는 진압했지만 태조는 아직 평양에 머무르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반란군의 가담하기까지 했는데 섣불리 개경으로 돌아갔다간 무슨 농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다음 안내까지 그때 계속 태종이 직진입니다. 보낸 신하가 찾아오는데요. 주상이 내게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아니옵니다, 대상왕 전하. 주상께 우선 대상왕 전하가 돌아오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전하를 맞이하러 마중까지 나오신다고 하고 약 그만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그거 구간입니다. 참 다행이구나. 내 속히 준비해서 갈 테니 그리 전하거라. 태종은 돌아오는 태조를 맞아 잔치까지 베풀며 그를 환영해줍니다. 그런 태종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태조도 드디어 노여움을 풀고 태종과 화해를 하는데요. 사실 태조가 왕위를 빼앗았다 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태조 자신은 이미 나이가 70이 다 됐기에 왕위에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려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방본과 방석은 이미 죽었고 방우도 없죠. 방관은 이미 상황에 올라있으니 그로 안됩니다. 방위는 욕심이 없음을 여러 번 어필했으니 그도 탈락이고요. 방관은 2차 왕자의 약 난으로 인해 600m 앞 이미 신호 위반 쫓겨났죠. 및 시속 50km 그러니 단속 결국 남은 구간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이방원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이때쯤엔 태종이 나라를 어느 정도 안정시켜놨으며 왕권도 견고하게 가져놓고 명나라와의 관계도 회복시켜놨습니다. 때문에 태조도 이런 태종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러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만 태종과 화해하고 그에게 나라를 맡기기로 결심한 거 아닐까요? 이 사건이 있은 뒤로 태조는 이전만큼 행차도 자주 나가지 않고 궁에서 조용히 지냅니다. 심지어 태종이 인사를 올 때도 피하지 않는데요. 태조는 그 뒤로도 6년이나 더 살았지만 이렇다 할 사건 사고 하나 없이 조용히 여생을 즐겼습니다. 태조는 말년에 뇌졸중을 앓았습니다. 죽기 직전엔 담이 심해서 앉아 있었는데 표자 모드로 돌아온 태종은 직접 태조에게 청심원을 올렸는데요. 그러나 태조는 이미 기력이 다했는지 결국 삼키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온 나라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의 흐름을 읽고 고려로 귀화하여 숱한 공적을 세우며 무신으로 불리다가 결국 정권을 휘어잡고 마침내 왕위에 올라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 하지만 그는 이후 아들의 반란으로 절친한 친구와 아끼던 아들을 잃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침내 태조에게도 춘천도? 왕으로 인정받은